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사람들을 위한 역촌동 사람들의 의한 역촌동 사람들의 방송 역촌동 사람들의 진행자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끝이 안 보이던 역촌동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막바지를 앞두고 지금 역촌동 사람들의 1등 공신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역촌동 사람들에 대한 소회를 한번 풀어보는 역촌동 사람들 외전 뒷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뒷이야기에 앞서 전 자기소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역촌동 사람들의 진행자를 맡고 있었고 또 최종 담당자였던 이준민입니다. 물론 최종 담당자였지만 적성이 안 맞아서 중간에 탈주를 한 탓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방송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막바지로 올 수 있었고요. 작년에도 역촌동 사람들을 했고 올해도 역촌 사람들을 한 10회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게스트로 이 중에서 역촌동 사람들 최다 출연자 게스트로요. 최다 출연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남섬입니다. 작년에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게스트로. 올해도 한 3-4번 정도 나왔어요. 진행도 하지 않았어요? 예, 진행도 했는데 뭔가 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 있죠. 나는 게스트인가 진행자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역촌동 사람들의 메인 진행자는 주로 안 했고 보통 보조 진행자로 나왔던 보조 진행자 전문 김국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역촌동 사람들을 녹음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하얀 옷 입으신 분은 뭔 일 있으셨나요? 저는 이준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날 말씀을 하려고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네.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우선은 네, 저희는 네. 일정이 밀린 것부터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촌동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었냐면은 곽소연 선생님께서 이 사업을 따오셔가지고 야 준민아 이거 네가 해라 해가지고 저는 곽소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뭐 좀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할게요 라고 하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45편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5개 정도 만들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만들고 탈주했어요. 드랍했죠. 네, 드랍해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정신줄 놓고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한 30개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의 교훈. 내가 탈주해도 할 사람은 한다.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전동 사람들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게 일단 저보다 한 20살, 30살 많으신 어른분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물론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분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서로.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웃기려고. 이준민 씨는 세대 차이 하면 한 80년은 차이가 나야 좀 세대가 맞을 텐데 예? 세대 차이가 애매하게 나니까 안 맞는 거죠. 세대 차이가 한 80년 나면 막 고종조 얘기하고 막 막 얘기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20-30년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그게 뭔 드림인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서로 재미가 없었고 전 나름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버렸고 곽선 선생님도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슴 한켠에 마치 담 걸린 것처럼 이게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 암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보통 네 맘대로 해라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보통은. 어쨌든 결국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자 마무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촌동 사람들을 하면서 정말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사람이 이게 섭외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곽선 선생님한테 연락처 받아가지고 한 40명한테 연락 보내면 답장 오는 건 10명, 그래서 약속 잡는 건 5명, 실제 오는 건 한 3-4명? 사람들 네, 이런 비율이 있었는데 하도 사람이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는 저희 학교 선배들 모셔다가 막 방송을 하고 그 저번에 그 닭갈비집에서 뵀었던 그분이랑 막판이라고 하기엔 초반 10번만 하고 도망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 막판이요. 제 기준 막판.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개쯤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10개 채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 좀 덜 하는 겁니다. 야, 원래는 40개 채웠어야 하긴 멋지다. 한데 근데 사실 역촌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선거 시즌이 겹쳤잖아요. 네. 아다시피 선거 시즌에는 이걸 하면은 뭐라고 해야지, 이것도 막 그 홍보? 하여튼 대선에 영향이 생긴다고 해서 하면 안 된댔어요. 근데 그게 그렇긴 한데 이게 살짝 비겁한 변명인 게 대선이 언제 있었죠? 5월이요. 몰라요. 5월 9일에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한 달. 대선 입후보를 언제 했죠? 몰라요. 4월 달인가? 4월 초인가 3월 말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기간이 밖에 선거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가장 짧은 선거 기간이었어서. 그러니까 한 달 날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관공서끼리 내려오면서 또 한 달 날라갔어요. 네. 원래 저희가 40편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1년이 그 11월 정도까지 한 40주가 남아 있었고 네. 원래 매주 한 명씩 만나는 우아한 방송이었어요. 근데 한 달 깎이죠? 2달 깎이죠? 진행자 탈주해서 이제 또 윗선에서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지금 한 3번씩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아 근데 진짜 꾸준한 방송이 대단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꾸준한 방송이 정상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정상인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이 이번에 매우 기형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다 섞였고 네, 정상 비정상 다 그런 거 그거예요. 다 자본주의적 관점이지. 생산성이 높으면 정상인 거고 생산성이 낮으면 비정상인 거잖아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 네. 뭐 드릴 말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돈 몇 푼 벌어보려다가 제가 이렇게 큰 사고 쳤고요. 예. 여러분 돈 너무 밝히지 마세요. 네. 그리고 돈을 밝혀도 되는데 이뭐 자아 비판 그런 거 아니죠? 뭐를 덥석 받아들이지 마세요.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행자 방송이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사담을 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네. 뭐 저도 준민 씨만큼 아니어서 한 8편 한 거 같거든요. 재수 끝난 다음부터. 아 매우 빡센 일정이었는데 따라잡았네요. 네, 제가 네. 재수가 23일에 끝났는데 지금 오늘 녹음까지 하면 아마 이게 8편째 녹음일 거예요. 아마 제 역주는 사람들. 네. 뭐 그동안 그 전에 인터뷰도 갔다 왔고 인터뷰 2번 갔다 왔고 그 무슨 영상도 찍어서 영상으로도 한번 돌렸고 네. 뭐 거북이 라디오 분들도 만났고 뭐 저희 행사 갔다 온 거 후기 녹음도 했었고 네. 하여튼 뭐 생각하면 많은 녹음을 했는데 예. 저는 우선은 나이대가 준민 씨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은 일단 저보다 나이대가 다들 월등히 많으셔가지고 보통 그 쌍방 정보 전달이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받는 형식 인터뷰여서 네. 그건 좀 편했던 것 같고 배운 것도 많고 예. 뭐 그리고 후기 방송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용훈 군이랑 왔었거든요. 그 주용환 군인가 하여튼 용환 군. 제가 용훈이라 했나요 혹시? 동료 네. 이름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김국종 씨. 저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국종 그분 때문에 제가 매우 슬픕니다. 요즘에 아이덴티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용환군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 축제를. 그러니까 제가 녹음한 게 용환군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고2 친구. 그러니까 용환군은 고1 그리고 그 친구는 고2고 그 나머지 분들만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거북이 라디오 팀이라고. 네. 거기도 사실 저희랑 비슷한 주제여서 저는 뭐 준민 씨만큼 서로 노잼 이런 방송 아니었고 서로 유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탈주도 안 했잖아요 아직. 유잼이란 표현 처음 들어보네요. 예스심 있었어도. 요즘 유잼 써요. 유잼? 요즘 세대가 아니신 게. 네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네, 네, 이제 상백군은 이제 한- 하얀 옷군. 근데 뭐지 다들 뭔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었어요? 상백군이 그 잠깐 얘기하면 이제 그거 하려고요. 그거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차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상백군 빨리 해주세요. 그렇군요. 똥차 빼주세요. 한 몇 빨리. 번 정도 했어요? 네? 방송? 저요? 예. 비번득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게 담당이 아니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상배가 내가 오늘 진행 좀 해줘야겠다 하면 왔거든요. 그럼 게스트 진행 다 합치면 한 몇 번쯤 하셨나? 전 그런 걸 세지 않습니다. 안 셉니까? 근데 박주민 의원 했었고 또 신사동 김찬영님 했었고 또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몇 번 안 했네요. 올해는 다행히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5-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그건 다른- 다행이 아니에요. 다른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우마미틴 우마미형 방송도 문 열어주러 왔고 오퍼하러 왔고 관리하러 왔고 좀 들어주시죠. 저는 이 방송 하는 게 은평에 청년이 있다 역촌동 사람들 여우담 자네 연애하고 싶나 호모 삼피엔스 그리고 또 뭐 있죠 기만과 차쌤의 기르는 커피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사실 그거 제가 재수 안 했으면 다 제가 했을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나눠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퍼를 하여튼 나눠서 했을 좀 거예요. 덜 힘들었겠죠. 그리고 자취를 하지 않았다면 오퍼를 나눠서 했을 텐데.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은 저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아니,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돌 던질 수 없어요. 저 돌 안 던졌어요. 저도 안 던졌어요. 네가 아직. 던졌잖아. 아직 안 네. 던졌어요. 이거는 사실 그 방금- 조약도로 던진 거고 방금 똥 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방금 똥 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똥차를 빼란 건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저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어쨌든 소해요 소해. 소해요. 소회가 저는 이게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요. 어떤 역촌동 사람들을 진행하면서 예? 이게 뭔가 갈수록 게스트가 초호화 게스트들이 되어가고 있어서 박주민 의원이 예, 이런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동장님도 오셨었고 아 동장님. 예 이기훈 동장님도 오셨었고 아 맞아. 별분들 다 만나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역촌동 사람들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올해 처음으로 제가 새벽 방송을 했어요. 역촌동 사람들 때문에. 몇 시요? 왜냐면 게스트 분께서 알바를 하고 그 녹음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동창 분이신데 12시인가 모였어요. 그 12시인가 모여가지고 한 2시에 끝냈습니다. 네, 12시에 모여서 했는데 그 무슨 방송? 네, 저는 그 방송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박주민 의원 방송도 인상 깊었던 게 그때 뭐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도 그렇고 준민 씨도 그렇고 좀 살짝 지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께서 멱살 잡고 캐리해 주신 방송이어서 박주민 의원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분은 그냥 주무시고 싶으신 것 같다고. 아 좀 그거 죄송- 맞는 말이잖아요.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스트를 앞에 두고 예, 좋으셨군요. 네, 그런 게 인상 깊었고 네. 그 또 이거 역촌동 사람들은 아닌데 역촌동 사람들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했던 방송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녹음본을 녹음하셨던 분들이 밖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작년 말에 했던 방송인데 그 천주교 여성 공동체가 있어요. 세상 천여공. 네, 천여공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인터뷰를 제가 했었어요. 그분들 같이 하지 않았나요? 저 혼자 있어요. 그때 저하고 곽수현 선생님. 그래 저도 천주교 무슨 분들 인터뷰했었는데. 아, 이렇게 또 그러면- 기억이 왜곡됩니다. 누구의 기억이 맞을지는 끝나고 혹시 식사했나요? 네, 같이 먹지 않았어요? 곰탕 먹지 않았어요? 같이 했었나? 아 이렇게 뭐지? 또 한 분의 일곱이 기억. 아니 곰탕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억이 소주 한두 잔 주셔가지고 소주 감사히 마시고 그때. 우리 그럼 같이 했었네요. 네. 네, 어쨌든 그거 역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네. 나요. 같이 했는데 막 혼자서 막 한 것처럼 이렇게 의시래요. 남상백 씨 포장 엄청났고요. 방금 이주민 씨 배제했고요. 제가 봤습니다. 이준민 씨가 싫은 건 아니었어.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면 아. 그분들이 더 임팩트 있게 남아서 이주민 저는 제가 뭔 말했는지도 기억 안 자 나요. 이주민 씨 임팩트는 그 정도. 아니 근데 솔직히 그분들은 수십 년을 투쟁하거나 평화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그 임팩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주민 씨도 최근 투쟁 열심히 왜냐- 하시는데. 최근에도 그분들이 발톱 깎았더니 기간보다 짧을걸요? 아 어쨌든 어쨌든 소회. 그랬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항상 좋았고 또 역촌동을 뭐지 역촌동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갈수록 역촌동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역촌동에 살아왔는데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소회를 간단하게나마 들어봤는데 소회보단 딴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금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전 진행자 이준민이고요. 저는 게스트 남상백이고요. 저는 까먹으셔도 됩니다. 아, 네. 어쨌든 그럼 이쯤에서 자기가 녹음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부터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주희 씨라고 저희 학교의 1, 2학번 선배님이신데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역촌동 주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역촌초 나오셨나 불광초 나오셨나 하여간에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누나 좀 이것 좀 같이 방송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오셨어. 네. 너무 근데 제가 처음 모셨는데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녹음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고 보냈어요. 아 잠깐만요. 그리고 아니, 인상 깊었던 그리고 녹음이라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불렀을 때 녹음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두 번이나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후배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흔쾌히 오시는 것도 참 감사했고 그 선배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네. 뭐 제가 농활 가자고 하니까 아 그래 가자 하고 따라오셔가지고 이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농활도 아. 성공적으로 마쳤고 좋은 선배님. 네,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네. 네. 그냥 앞으로도 도움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라니 정주희님 듣고 계신가요? 12학번이신데 앞으로 도움 더 얻을 수 있어요? 12학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1, 2학번이라고 합니다. 아,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걸로 혼내는 사람들은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예. 그래서 이제 정주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1학기 때 동명여자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실 예정이고 내년 2학기 때는 망쳐놓은 학점을 복구하시느라고 학교에 계속 있을 예정이십니다. 네. 네, 좋으신 분이니까 혹시 뭐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만남의 장. 네, 하여튼 뭐 네. 알겠고요. 남성백구는 기억에 남았던 사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올해 역순동 사람들을 그렇게 주력으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직접 제가 메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좀 남았던 게 그 뭐지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친구들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역촌동 사는 사람들을. 근데 역촌동 사는 사람들에서 박주영 양하고 남은채 양
조명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두 분이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못하는 척하면서 자꾸 빼면 꼭 역촌동 사람들 특징이 빼는 사람들이 잘 해요.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은 좀 못하시고 막 절기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분들 비하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그런 놈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전 저의 밑바닥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아유 어떻게 얘 긴장돼 나 못하겠어요. 이러고 시작하면 네네네네 하면서 막 엄청 청산 유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게 기억에 남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게 기억에 남네요. 이거는 준민 씨하고 같이 했었는데 통장님들 녹음했던 거. 70대 통장님부터 그거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보통 사실은. 제가 그 제목도 인상 깊게 붙였어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거 제가 붙인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쓴거 아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준민권이 붙였어요. 저거 보조진행자였거든요. 내 기억 왜곡된 거 봐요. 너무 무섭다. 어쨌든 이게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아니 더덥습니다. 아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기억하네요. 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 위주거든요. 이게 저도 일기를 쓰든지 해야겠어요. 준민이가 제목을 붙였다고.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어쨌든 네. 그때도 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통장님께서는 은평구에 논밭이 있을 때부터 사셨던 분이 계셨어서 네. 놀랐죠. 근데 은평구에 논밭이 있던 게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버지 이사 오시기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논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분은 뭐 은평구에서 50년을 사셨으니까. 네 어쨌든 예, 어쨌든 50년 사셨으니까 은평구의 개천 정말 개천 아무 정비되지 않은 개천 흐를 때부터 하시던 분이 있었으니 네. 그렇죠. 그 녹음은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이게 통장님들 모셔놓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막 자기들이 말씀하시려고 막 치고 받고 막 마이크 말하고 있는데 끊고 네 그래서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투쟁. 네. 또 혹시 뭐 더 인상이 깊은 분이 있나요? 저요. 인상이 깊었던 사람이라. 누가 있을 법한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박주민 의원님 한 번 더 말해줘요. 박주민 의원님은 글쎄요. 박주민 의원님은 그렇게 막 크게 인상 깊지 않았어요. 박주민 의원님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저 박주민 의원님도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던 게 국회의원이신데 이런 누추한 곳에까지 오셔가지고 누추한 곳이라뇨. 아, 민의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 민생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누추합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누추한 곳은 맞죠. 맞아요. 이거 몇 평이에요 여기? 네? 어쨌든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 사실 뭐 민의에 의해 당선된 건 맞는데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스트들이랑 같이 맞춰주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시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시기도 하시고 네. 역시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고 이분도 팟캐스트 운영하시잖아요. 신사와 거지. 네, 덕분에 한 회 채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분량의 감사. 네. 김국준 군은 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우선 전 통장님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뺏겨서 언짢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저번에 했던 분들 중에 그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그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말고 뭐라고 하죠? 문화 활동 네. 그거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무슨 우쿨렐레 치시는 분도 계셨고 서랍 뭐 리폼 하시는 분도 계셨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제가 만나본 아직까지도 역대 게스트분들 중에 입담이 제일 좋으셔서 네. 제가 그 통장님 할 때랑 그분들 할 때만 진짜 완전히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네.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파워 있으신 분들이라서 인상이 깊었고 올해는 좀 인상 깊었던 팀이 두 팀 정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두 팀이나 있어요. 네. 딱 한 명은 지금 그 저기 서울 로봇고등학교인가? 거기 아세요 혹시? 아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용산 하여튼 쪽에 있죠. 강남. 네. 네, 하여튼 그 강남 외곽 쪽에 있다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로봇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성준 학생이 있어요. 성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예. 그 친구가 지금 그 꿈꾼 다락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막 저희보다 어리잖아요. 일단 고2면은 네. 2살 정도 어린데 막 영상 편집도 잘 제작하고 예. 포스트 디자인도 막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네. 막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네. 그래서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배울점이 많은 친구여서 인상이 깊었고요. 또 나머지 한 팀은 거북이 라디오 팀이거든요. 네. 그 혹시 그 경남 아노스빌관 쪽에 복지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압니다. 그 더 위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한 군데 예. 있거든요. 그 서부 장애인 복지관. 네. 그 거기서 그 뭐라 하죠 원내 방송? 네, 어쨌든 하여튼 그 거기서 원네. 예. 그러니까 원내라고 하는 그 네, 거기에서 하는 건물 내 네, 방송을 거기 진행하시거든요. 복지관에서 기관 내 방송이면 되겠네요. 기관 내 방송, 네. 기관 내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 저희와 같은 일단 미디어 팀이고 한
2년 정도 되셨고 그분들은 그 약간 사연을 받아서 그 각색해서 대본 만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미디어 팀이고 해서도 그 인상이 깊었는데 그분들이 막 그 장애인의 그 현재 뭐라 해야지 그 대우라고 해야 되나 시선 장애인을 보는 관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깊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 실제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도 그 녹음에 참여를 하셨었고 그 실제로 녹음하고 계시고 되게 잘하시고 되게 특성을 살려서 지금 녹음하시고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되게 뭐라고 해야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저 뭐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뭔데요? 그 뭐지 역천동 사람 하면 저희가 필수 코스로 맛집이나 뭐 기억에 남는 공간을 물어보잖아요. 예, 저희 네. 하는 맛집 혹시 거기서 가보신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듣고 가본데요. 없다니까요. 시도라도 했던데. 아니, 없다고. 지금 시도 시도하려고 시도. 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어딘데요? 그 뭐지? 그 뭐지 그 근처에 있다고 한 데 있거든요. 그 죄송해요. 아니 근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역천동 근처겠죠.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냐고. 꿈꾼 다락방 근처에 네. 무슨 빵집? 아니요 미소 라면집이 하나 생겼대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맨날 김세인 스님은 맛없는 짜장면집만 데려다 주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짜장면이 너무 먹기 싫어서 딴 데 찾아보다가 예. 저 미소 라면집 찾아봤는데 네. 은평구 치고는 괜찮은 퀄리티의 아, 라면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라멘집이 생겼군요. 예,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 그쪽 다니는데 왜 모르죠? 어쨌든 하여튼 저는 그 박주미 의원이 추천해주신 행복 양꼬치를 가려다가 못 갔어요 아직. 저희 가는 안심 양꼬치였나요? 안심이요, 믿음이요. 아, 거기 믿음. 믿음입니다. 거기 아, 믿음 양꼬치고. 믿음, 행복 다 같은 네. 분이 하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프랜차이즈일 같아요. 수도. 행복 양꼬치를 그 문 앞까지 갔다가 이 친구들이 딴 데 가자 해가지고 너무 슬펐습니다. 제 친구들이 딴 데를 가자 해서 구간 왜냐하면 저희님이 가던 양꼬치 집이 있었어서 믿음이요? 네, 그냥 거기를 가자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시도는 해봤는데 네, 그리고 뭐지 예전에 남궁정이라는 청년분께서 아, 네, 그 기억합니다. 고래의 꿈인가 하는 카페를 추천해 주셨었어요. 거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는 저쪽 그 시립서국병원 있는 쪽에 지나다닐 때마다 보이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커피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거. 고라의 꿈? 예. 그렇군요. 고래의 꿈인지 무슨 고래 어쩌고 카페가 있었어요. 네. 준민구는 뭐 없어요? 없다니까요. 단호. 진짜 혹시 없다. 기억에 남는 데라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근데 박주미 의원님이 추천해 주셨던 양꼬치 집도 뭐 기억은 나네요. 네. 들으니까. 들으니까 네, 들으니까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의 친구 이모 친구분께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모시기 예, 아빠 맘순두부. 네, 거기를 가끔 갑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맛있고 전 거기를 그 준민 씨한테 처음 듣고 갔었어요. 어디요? 신천순댓국이요. 아, 여기 방송에서. 아, 네. 근데 추천해준 식당이 신천순댓국이었거든요. 아, 그 소감이 어떠세요? 갔다 온? 좋죠 거기. 맛있잖아요. 네. 가격도 괜찮고. 쌍천 순댓국. 네. 병천과 신천.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잠깐 가 계시는데 네. 가 계시는 와중에서도 신천 순댓국 드시고 싶어가지고 잠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그 정도의 맛집입니다. 진짜 신천 신천순 순댓국은. 진짜 맛있죠. 교통 앞에 주차장도 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분량 있고요.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카센터 문 닫혀 있을 때 앞에 살짝 주차하면 됩니다. 저는 거기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 본점이에요. 프랜차이즈예요? 예. 근데 그래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막- 프랜차이즈였다고? 아. 거기가 무복리나 그런 순댓국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아 근데 놀랐어요. 프랜차이즈라고 아직 말할 수 없는 게 일단 거기가 본점이에요. 본점. 네. 본점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점을 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거든요. 네이버에 지점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 나와요? 몇 군데 예. 있어요? 몰라요. 막 할매 순댓국만큼 많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알았겠죠. 할매 순댓국은 사방이잖아요. 교회 다음으로 많은 게 할매 순댓국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할매 순댓국 맛없어요. 거기 진짜 많았어요. 아 그리고 맞아 어제 병천 순댓국 그 조심해야 할 점 말 안 했는데 예. 다대기가 엄청 매워요. 아 그래요?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회 딱 대기만 해도 입맛이 한 50% 정도 감소하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이 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절대로 할매 순댓국을 안 가도 됩니다. 이 병천 순댓국, 신천 순댓국이 있기 때문인데 할매 순댓국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저희 학교 앞에도 할매 순댓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 행사 끝나고 거기를 가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3숟가락 먹고 내려갔습니다. 와. 제가 할매 순댓국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할매 순댓국 순대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순댓국도 시키지 않고 네. 비빔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비빔냉면에서 그 이렇게 먹으면 안 매울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소스를 덮어줬는데 저거 한 숟가락 먹고 매워서 물 3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짜증나서. 할매 순댓국은 저는 학교에 있을 때 가끔 가요. 왜냐하면
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길 가요? 저희 가긴 24시간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무슨 주막 있다면서요? 거긴 24시간 안 하죠. 그래요? 거기 주무시게 해드려요. 사장님. 이름이 주막인데? 은평구에 괜찮은 순댓국집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 병천이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지 응암역 쪽에 소문난 순댓국집하고 저기 함경도 왕순댓국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함경도 왕순댓국은 밑반찬이 좀 뭔가 고급진 느낌으로 나오고요. 그냥 아니, 저는 이렇게 순대 먹어요. 소문난 세국- 순댓국은 부추 많이 얹으죠. 저는 순대 세국주의이기 때문에 양천 순대국 말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있잖아요. 아 맛없다고 한 적 없고. 네, 저희가 맛없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신천 순댓국이 좀 더 맛있어야 해요. 왜냐면 거긴 역촌동에 있고 병천은 구산동에 있거든요. 지금 역촌동 사람들이니까. 병천 구산동이에요? 네, 소재지가? 참참치킨도 구산동인가? 거기도 구산동입니다. 그럴 수가. 그래서 신천 순댓국이 더 맛있다. 이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역촌동 사람들이다. 예, 저희는 이만큼 역촌동의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중민군 구산동 사람이에요? 아니 전 마음은 역촌동 사람들인데 지금은 회기동 사람이죠. 네, 지금 회기동 사람입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주소는 구산동, 마음은 역촌동, 몸은 회기동. 와 이거 와우. 완전 이거 거의 신 아닙니까? 아, 무소부지 3일치네. 무소부지. 3일치네요. 3일 사방에 계시네요.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신데.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뭐 사업도 따내고 방송도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겠죠. 그때는 뭐 어떤 방송 만들어 가고 싶은지 역촌동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 더 나아간 방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을지 한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4분 정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우선은 일단 도장 찍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방송 그 할당만큼 못 채우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그걸 누적해서 해야 되고 보험인가요? 3주 이상 쌓이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직접 우리가 가서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보험왕을 뽑냐고 무슨. 아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당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태 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 우마미틴 그러니까 협동조합 청청을 이루고 있는 우마미틴 네? 우마미영의 모토가 뭐죠? 뭔데요? 재미, 자유, 책임. 그 그러니까 세 가지 책임. 중에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재미 자유. 그러니까 재미 자유. 그러니까 책임을 일단 져야죠. 기본이 네. 책임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재미 자유가 기본이에요. 난 이거 재미 없어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아니 나 저격 좀 그만하시고요. 아니 지금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아니, ONC 봐봐요. 운영 철학의 핵심은 재미 자유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 대표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니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저 화나게 하시지 마시고 들어보시죠. 역시 소리를 보는 남자. 보세요. 한 명이 그 책임을 그 버리고 나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의 재미와 자유가 반감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딴 사람의 재미와 자유를 줄어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재미와 자유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노직도 그랬잖아요. 재미, 노직도, 자유, 책임의 역설. 예, 노직도 자기 돈을 불릴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하되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게 하면 얼마든지 불려도 된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이 할 만큼 책임을 줘야 남에게 짐을 떠넘기면 일단 그 사람의 재미와 자유가 반감되기 때문에 저희 모토에 어긋납니다. 알았어요?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근데-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중간하다 탈주해도 된다는 탈주 거예요. 지금 탈주 아니, 예거죠. 탈출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사람마다 책임의 분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우마미티는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그분들에게 크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음 주에 2번 하라니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노직은 말하잖아요. 노직의 주장이 정당성 얻을 수 있는 건 그 네. 사람이 이 국가에 해주는 게 있고 국가가 그 사람에게 네, 해주는 게 그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사정 말하는 거죠? 네? 게스트 사정. 게스트가 아니라 저희가 네 사정이요? 저희 방송을 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말고 네 사정. 저희 말고 아, 저희 말고 저희 말고 방송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돼요. 그죠? 그죠. 정신 차려보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사업하면은 또 진행자 저희 3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3명들끼리만 아까 말한 대로 지쳐서 서로 제대로 그러면 못하면은 단매를 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도 좀 더 사업 계획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1, 2월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곽선 선생님이 모든 과정 생략하고 해라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 사업 계획 때 뭐 저는 전혀 관여한 게 없고 그래가지고 역촌동 사람들 초반에는 제가 뭘 할 줄 몰라서 곽쌤한테 몇 번 묻다가 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반면교사는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부터도 저희가 짜도록 하죠. 그러면. 그래죠. 네. 저희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계획을 해야. 저희가 규모를 알아야 책임질 규모인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질 때부터 저희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 제도를 실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니 되죠. 그 할당제를 하면 아무도 안 남아요. 네. 아무도 안 남아요? 예. 진나라 얼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방송 못 뭘요? 만들잖아. 그럼 자유에 완전.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방임이라니까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자유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청취자를 하고 정철다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하던 그때들 즐겁게 했잖아요. 저희 그죠? 막 의무감이 촉해서 방송해야 돼 해가 아니잖아요. 그때 보조금 안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때도? 받았어요. 네, 여러분. 받았으니까 저희가 네, 여러분. 스튜디오를 빌리고 그럼- 받았으니까 저희가 식사를 아니,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지경을 하면서 여러분, 보조금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는 아니, 팀이니까? 아니. 예. 진행자 직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시간 하면 안 말아야지. 됩니다. 예? 아니 지금 아니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 전 소모적인 논쟁은 없다고 진행자 생각해요. 직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미, 자유, 책임인데 우리 확실히 책임 많이 못 졌던 것 같고 다음엔 더 책임 잘 쥐되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저는 역천동 사람들이 앞으로 그냥 꾸준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꾸준한 방송.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거 할 거예요? 역천동 사람들은 아마 쭉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역천동이 있는 한 역천동 사람들 역촌 사람들이 쭉 있을 거란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아마 듣는데. 쭉 있을 거예요. 하여간 알겠고요. 네, 지금까지 역촌동 사람들 마무리 방송 근데 사실 몇 회 남긴 했어요. 몇 회 남긴 했는데 이걸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넣나요? 네, 네. 마무리 방송 진행자 특집을 진행을 맡았던 역촌동 사람들의 진짜 리얼 최종 책임자 이준민이었고요. 네,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역촌동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